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인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호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78세인데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68세의 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저를 안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워져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앉으면 옆자리가 비거나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거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해결책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3분이면 냄새의 90%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과 해결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에 앉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노인 냄새가 단순히 청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씻지 않아서 또는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겼죠. 하지만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고 진료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9.9%의 어르신들이 본인은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땀의 감소, 피지 변화, 침 분비량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는 어르신들도 특정 부위를 놓치면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4세의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는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청결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었죠. 그런데도 손주들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길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손녀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하며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깨끗이 씻긴 하지만 특정 부위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매우 부족했고 실내에서만 생활하셔서 신체 순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 할아버지뿐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노레날이라는 특유의 화학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땀을 통해 이런 물질이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땀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해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수와 노인 냄새가 섞여 더 복잡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과학적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주가 안기를 거부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께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손주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열심히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하루 6잔을 꼭 마시기. 둘째,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가볍게 산책하기. 셋째,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세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또한 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구강 관리에 신경 쓰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다시 할머니의 무릎에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주가 제게 다시 안기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함께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과정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 할머니께서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천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노인 냄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박 할머니처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땀의 감소와 피지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땀이 적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땀이 적게 나오니 냄새도 적게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땀이 적게 나오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화학적 성분이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인 특유의 키키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 노레날은 일반 비누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어 땀도 거의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김 할머니께 땀의 감소가 오히려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권해 드렸습니다. 땀의 감소와 피지 변화로 인한 노인 냄새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체내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 팁은 매일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약 1.5리터의 물을 마시되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리고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오후에 2잔 정도로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천 팁은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햇빛이 강하지 않을 때 2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은 전신순환을 돕고 땀샘을 자극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나 차로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든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물 맛이 심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이 등을 넣어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지, 또 얼마나 자주 산책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두 번째 원인은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세균 번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씻기는 하지만 특정 부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겹치는 부위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부위는 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고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최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살이 접히는 부위를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최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 부위를 꼼꼼히 씻으니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안겨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살이 접히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세요. 너무 거친 수세미는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허리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발가락 사이, 팔꿈치 안쪽 등을 꼼꼼히 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귀 뒤와 귓바퀴도 잊지 말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귀 뒤에도 피지선이 많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셋째, 세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는 수건으로 잘 닦아 물기를 제거하고 가능하면 선풍기나 드라이어의 약한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민감한 부위는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알코올이나 강한 향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좋고 노인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타월이나 수건은 매일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 사용하세요. 젖은 수건을 계속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샤워할 때 살이 접히는 부위를 특별히 신경 써서 씻고 계신가요?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 냄새의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옷과 침구류에 남아있는 냄새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과 침구류가 청결하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옷과 침구류에 흡수되어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세탁 주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옷이나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방문을 꺼려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살펴본 후 옷과 침구류의 세탁 주기를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결국 실천하셨고 2주 후 재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자주 빠르니 방의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손주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함께 TV를 보기도 해요. 옷과 침구류의 청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피부와 직접 접촉하여 땀과 피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매일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겉옷도 가능한 자주 세탁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 번 입고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야 합니다.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는 특히 자주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세탁 후에는 가능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자연적인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옷장과 서랍에 방향제나 건조제를 두어 습기와 냄새를 관리하세요. 라벤더 주머니나 숯 등 천연 방향제를 활용하면 화학 성분 없이도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면은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가 좋아 냄새가 적게 나는 반면 합성 섬유는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할 때는 향이 강한 섬유유연제보다는 순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향은 노인 냄새와 섞여 더 복잡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장이나 서랍에 오래 보관된 옷은 꺼내서 입기 전에 잠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던 옷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계신가요? 침구류는 얼마나 자주 세탁하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 냄새의 네 번째 원인은 구강 건조와 구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입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적게 나오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구취가 발생합니다. 또한 잘못된 식습관도 체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정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땀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어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주와 이야기할 때마다 멀리서 말하게 돼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상담 결과 김 할머니는 구강 건조 증상이 있었고 양치질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과 커피를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었죠. 저는 김 할머니께 구강 관리 방법과 식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김 할머니가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먹으니 정말 변화가 있어요. 손주가 이제 가까이에서 대화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할머니 입에서 사과 냄새 나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구강 청결 관리와 식습관 개선에 대한 실천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3번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빠짐없이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혀 표면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데 이것이 구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하세요. 이것은 침 분비를 촉진하여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 토마토, 마늘, 양파 등을 자주 섭취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이들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고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여섯째, 가급적 매일 같은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체취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강한 향신료나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카레 등의 강한 향신료는 소화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땀과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육 등의 가공식품도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자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하시나요? 혀 클리너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구취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노인 냄새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냄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향수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영숙 할머니처럼,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땀의 감소와 피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미지근한 물 6잔을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둘째, 살이 접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세정하세요. 특히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옷과 침구류의 청결을 유지하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구강 청결을 관리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 혀 클리너 사용, 항산화 식품 섭취가 핵심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노인 냄새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셔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샤워할 때는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세정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박영숙 할머니처럼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아 놀고 가족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냄새 없는 집안 환경 만들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상쾌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 특히 화학 성분 없이 천연 재료만으로 집안 냄새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영상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